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그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의 그 반도체 설비 수출하는 걸 좀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조치를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 이런 거는요 첨단 반도체 중심입니다. 뭐 18나노미터 D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첨단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범용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45나노미터급인데 이게 보통 45나노미터급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수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나오는 이런 어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견제에 들어온 것보다 사실 일본이 참여하는 게 더 뼈아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본도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어떤 방안도 지금 모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공급망에 지금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본은 참여했고 확실하게 이제 노선 정리를 한 네.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의 그 큰 어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은 노선을 좀 확실히 한 네. 상황이고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좀 틈바구니에 끼인 그런 상태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미국에다가 이 반도체법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삼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불리한 조항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예. 사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 실제 이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면은 10년 동안 뭐 중국의 사실 뭐 증설이라든지 그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생산 기지 시설이 중국에 거의 있습니다. D램 예. 같은 경우에도 뭐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5%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산 공장인데 여기에 증설을 못한다? 예.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그 23일에 미국 정부의 관보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반도체 만약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확장이 뭐냐면 첨단 반도체 5% 이상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여기에 투자하는 거 되면 페널티 먹는다. 이렇게 이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 이제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2배 더 늘려 달라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 투자하면 페널티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는 더 늘려 달라라고 이제는 우리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이 진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사태가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 반도체법 우리한테 불리한 이 가드레일 조항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에 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배 늘려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오히려. 그래서 네. 오히려 이번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